서울글로벌대학원의 유학 온 전 세계 학생들이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한국인들의 작은 행동 하나를 보고 그만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오렐리앙 보몽이에요. 저는 다른 프랑스 학생들과는 달라요. 제 곱슬거리는 갈색 머리는 아무리 정리하려고 해도 제자리에 있지 않네요. 제 밝은 녹색 눈은 항상 세상에 대한 제 호기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 고향인 리옹에서는 조금 튀었지만 지금 인천국제공항에 내리면서 주변 모든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다고 느껴요. 저는 24살이고 정치학을 공부하기 위해 서울글로벌대학교에 왔어요. 저는 항상 다양한 국가와 문화에 대해 배우는 것을 좋아했지만 동아시아는 제게 완전히 새로운 곳이네요. 여기 모든 것이 동시에 낯설고도 흥미롭게 느껴져요. 아직 읽는 법을 배우고 있는 한글로 쓰여진 표지판들. 도시 어디든 저를 데려다 줄 수 있는 깨끗하고 빠른 지하철 시스템. 서울의 밤하늘을 수천 개의 별처럼 밝히는 높은 건물들. 새로운 집에 온 것을 환영해. 깨끗한 공항을 통과하며 무거운 캐리어를 끌면서 저 자신에게 속삭였어요. 여기 오기 전에 1년 동안 한국어 단어와 문구들을 배웠지만 실제로 한국에 와보니 그 연습했던 모든 단어들이 제 머릿속에서 사라지는 것 같네요. 서울글로벌대학교에서의 첫 주 동안 저는 전 세계에서 온 다른 학생들을 만났는데 이들은 제 여정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될 거예요. 정확히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는 것처럼 걷고 항상 생각하는 바를 정확히 말하는 일본에서 온 히로가 있어요. 스페인에서 온 이사벨라는 밝은 미소를 가지고 있고 제가 만난 그 누구보다 한국 전통 예술을 사랑해요. 중국에서 온 리우는 한국의 모든 것을 자기 고향과 비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만의 작은 기술 회사를 시작했고 저와 같은 외국 학생들이 서울 생활에 적응하도록 종종 도와주는 한국 학생 지연이 있어요. 국제 학생들을 위한 환영 만찬에서 저는 조용히 앉아 모두를 지켜봤어요. 저는 히로가 우리 테이블에 한국 음식이 나왔을 때 살짝 인상을 쓰는 걸 알아챘어요. 여기 음식은 너무 매워요. 히로는 김치 그릇을 밀어내며 말했어요. 일본 음식이 훨씬 더 부드럽고 균형 잡혀 있어요. 리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중국에서는 수천 년의 요리 역사가 있어요. 한국 음식도 좋지만 우리 음식에 비하면 매우 단순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발언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제가 먹고 있는 비빔밥은 맛있었어요. 채소, 밥, 그리고 완벽하게 조리된 계란이 올라간 다채로운 조합이었죠. 저는 왜 그들이 한국 음식에 제대로 기회를 주지도 않고 그렇게 빨리 무시하는지 궁금했어요. 한 주가 지날 무렵 저는 공부하지 않을 때마다 서울 시내를 구경했어요.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에 숨겨진 커피숍들을 발견했어요. 바쁜 도시 속 조용한 섬처럼 느껴지는 평화로운 사찰들을 발견했어요. 놀라운 길거리 음식 냄새와 친절한 상인들로 가득 찬 야시장을 돌아다녔어요. 매일이 새로운 발견을 가져왔지만 저는 일부 국제 학생, 동료들이 한국의 문제점을 찾는데 결심한 것 같아 보이는 걸 알아챌 수밖에 없었어요. 대학 도서관에서의 공부 세션 중 하나에서 히로는 한국 지하철 시스템에 대해 불평했어요. 도쿄의 지하철에 비해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리고 건물들은 상하이의 높은 마천루들만큼 인상적이지 않아요. 리우가 덧붙였어요. 노트북에 한국 전통 패턴을 조용히 그리고 있던 이사벨라가 올려다봤어요. 우리가 다른 곳과 비교만 한다면 놓치고 있는 한국만의 특별한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녀의 말에 미소 지었어요. 확실히 이 나라에는 매일 제게 더 흥미로워지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앞으로 몇 달 동안 제가 한국을 바라보는 방식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도전받고 변화될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없었네요. 늦가을이 되니 빨강 주황 금색의 단풍으로 서울 주변을 물들였어요. 더 시원해진 날씨는 구경 다니기에 딱 좋았어요. 저는 편안하게 느껴지는 일상에 정착했어요. 매일 아침 저는 한강을 따라 조깅을 했어요. 저는 태극권을 연습하는 노인분들부터 비싼 운동복을 입고 달리는 젊은 직장인들까지 이미 오전 6시에 운동하고 있는 많은 한국인들을 보며 항상 놀랐어요. 오후에는 대학원 수업에 참석했고 저녁에는 종종 국제 학생 그룹과 만났어요. 어느 저녁 지연이 모든 국제 학생들을 자신의 스타트업 사무실로 초대했어요. 그녀는 한국의 혁신에 대한 특별한 발표를 우리에게 해주고 싶어 했어요. 그녀의 사무실은 작지만 현대적이었고 유리벽과 곳곳에 식물들이 있었어요. 그곳은 지연 자신처럼 생동감 있고 창의적으로 느껴졌어요. 한국은 불과 몇십 년 만에 자신을 변화시켰어요.
지연이 큰 화면에 서울의 오래된 흑백 사진들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그 이미지들은 흙길과 단순한 건물들을 보여주었어요. 그런 다음 그녀는 같은 장소의 현대 사진들로 클릭했는데 이제는 고층 빌딩, 넓은 고속도로, 그리고 아름다운 공원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국 전쟁 이후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오늘날 가장 선진적인 경제 중 하나가 되었죠. 저는 희로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손을 들어 올리는 것을 보았어요. 하지만 한국은 일본에서 모든 것을 배웠죠. 맞죠? 일본이 아시아에서 먼저 산업화했잖아요. 저는 지연이 이 발언에 화를 낼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녀는 저를 놀라게 했어요. 그녀는 인내심 있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일본, 미국, 유럽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에서 배웠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자신만의 창의성과 노력을 더했죠. 그래서 삼성, 현대, 그리고 K-팝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거예요. 저는 지연이 희로의 발언을 완전히 거부하지 않는 것을 존경했어요. 대신 그녀는 일본의 영향을 인정하면서도 한국만의 독특한 기여를 강조했어요. 그녀의 균형 잡힌 시각이 저를 감동시켰어요. 발표 후 지연은 우리를 그녀의 아파트 주방으로 초대해 함께 한국 음식을 준비하게 했어요. 주방은 작았지만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벽에는 다채로운 그릇과 요리 도구들이 걸려 있었어요. 그녀는 우리에게 김밥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김에 밥과 다채로운 채소를 말아 올리는 방법이었어요. 우리가 작업하는 동안 깨기름 향이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한국에서는 음식이 사람들을 함께 모아요. 지연이 저에게 밥을 얇게 펴는 방법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우리는 단지 맛뿐만 아니라 그것을 먹을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요. 우리가 함께 요리하는 동안 저는 우리 그룹에서 무언가 변화하고 있음을 알아차렸어요. 히로와 리우조차도 재료에 대해 질문하고 그들의 김밥 롤이 완벽하지 않을 때 웃으며 즐거워하는 것 같았어요. 주방은 요리로 인해 따뜻했고 처음으로 우리 그룹도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지연이 접시를 테이블로 나르는 것을 도왔어요. 음식은 아름다워 보였어요. 다채로운 채소가 엿보이는 완벽한 나선형의 김밥, 작은 그릇에 담긴 반찬들, 그리고 편안함을 풍기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수프였어요. 저는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저는 접시를 정리하면서 조용히 지연에게 말했어요. 그것은 전통과 현대 생활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방식이에요. 지연의 눈은 그녀가 미소 지을 때 주름졌어요. 그것은 매우 사려 깊은 관찰이네요, 오렐리앙. 많은 방문객들은 반짝이는 건물이나 역사적인 궁전만 보고 우리가 매일 둘 다와 함께 사는 방식을 놓치곤 해요. 우리가 직접 만든 식사를 하는 동안 저는 제 새 친구들을 둘러보았어요. 밝은 아파트 불빛이 그들이 함께 준비한 음식을 즐기는 그들의 눈에 반사되었어요. 우리 사이에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어요. 언젠가 아름다운 무언가로 피어날 수 있는 작은 이해의 씨앗들이었죠. 저는 그때 알지 못했지만 이러한 평화로운 순간들은 곧 우리의 새로운 우정과 한국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시험할 극적인 사건들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었어요. 그 조용한 저녁 식사 동안 심어진 씨앗들은 다가오는 폭풍을 견디기 위해 강한 뿌리를 자랄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집으로 가는 길에 우리는 작은 식당과 상점들로 가득 찬 동네를 걸었어요. 거리는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여전히 붐볐어요. 어린 아이들이 있는 가족들, 손을 잡고 걷는 노부부들, 그리고 함께 웃고 있는 젊은이들 모두 같은 안전한 거리를 공유하고 있었어요. 저는 서울에서 밤에 걸을 때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은 고향의 많은 도시들에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네온 사인들이 이전의 소나기로 인한 무릉덩이에 반사되어 우리 발 아래 거울 세계를 만들었어요. 서울은 마치 수줍은 친구가 천천히 비밀을 공유하는 것처럼 조금씩 저에게 그 마법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저는 내일이 어떤 새로운 발견을 가져올지 궁금했지만 아름다움과 도전이 모두 바로 모퉁이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서울글로벌대학교의 연례 글로벌 학생의 밤이 쌀쌀한 11월 저녁에 열렸어요. 저는 치즈, 바게트, 그리고 제 고향인 리옹의 사진들로 프랑스 테이블을 설치하는 것을 돕기 위해 일찍 도착했어요. 대학의 메인홀은 마법처럼 보였는데 전 세계의 다채로운 국기들, 다양한 국가를 대표하는 음식 부스들, 그리고 반짝이는 조명으로 장식된 무대로 변신했어요. 더 많은 학생들이 홀을 채우면서 방은 많은 언어로 웃음과 대화가 넘쳐났어요. 다양한 국가의 음악이 배경에서 부드럽게 연주되고 있었어요. 전 세계 음식들의 냄새가 저의 배를 허기로 울게 만들었어요.
이거 정말 놀라워요. 저는 각 나라에서 작은 양의 음식을 시도하면서 이사벨라에게 말했어요. 한 방에서 세계를 여행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매운 인도 카레, 달콤한 미국 쿠키, 짭짤한 이탈리아 파스타, 그리고 다른 많은 맛있는 음식들을 맛보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고향의 맛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행복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우리의 즐거운 저녁은 일본과 한국 음식 섹션에 도달했을 때 갑자기 변했어요. 히로가 거기 서 있었는데 학생들의 그룹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컸고 그의 얼굴은 우쭐해 보였어요. 한국의 김치는 그저 매운 양배추일 뿐이고 일본의 츠케모노는 더 정제된 맛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선언했어요. 그것이 우리 요리의 차이점이에요. 그의 옆에 서 있던 리우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국 음식은 수천 가지의 다른 요리가 있어요. 한국 음식은 비교하면 너무 단순해요. 근처에 있던 몇몇 한국 학생들을 알아차렸을 때 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들의 얼굴은 상처와 실망을 보여주었어요. 한 여학생은 울 것 같아 보였어요. 다른 남학생의 손은 꽉 쥔 주먹으로 굳어 있었어요. 방 안의 공기는 갑자기 무겁고 긴장된 느낌이었어요. 마치 천둥이 치기 전의 순간처럼요. 제가 상황이 논쟁으로 폭발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때 지연이 나타났어요. 그녀의 차분한 미소는 군중을 지나가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조명 아래에서 빛나는 것 같은 짙은 파란색과 은색의 아름다운 현대식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오늘 밤을 위해 특별한 것을 준비했어요. 지연이 홀 앞쪽의 대형 스크린에 모두의 관심을 집중시키며 발표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떻게든 방 안의 다른 모든 소리를 통과했어요. 조명이 어두워지고 영화가 상영되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홀은 조용해졌어요. 영화는 한국의 요리 장인들이 믿을 수 없는 기술과 정밀함으로 전통 요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시간과 경험으로 주름진 손을 가진 노년의 요리사는 김치가 어떻게 인내와 자연과의 조화라는 한국의 철학을 대표하는지 설명했어요. 그 후 영화는 어려운 시기에 서로 돕는 평범한 한국인들을 보여주었어요. 홍수, 눈보라 중에, 그리고 심지어 복잡한 지하철에서의 일상적인 순간에도요. 임신한 여성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노인분, 그리고 침수된 거리에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인간 체인을 형성하는 낯선 사람들의 그룹을 보면서 제목에 무언가 조여오는 것을 느꼈어요. 영화는 제가 잠깐 보긴 했지만 완전히 감사하지 못했던 한국의 한 면을 보여주었어요. 영화가 끝나자 지연이 다시 앞으로 나섰어요. 음식은 문화를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일 뿐이에요. 그녀가 말했어요. 한국의 진정한 본질은 우리가 서로와 우리 커뮤니티를 어떻게 돌보는지에 있어요. 그녀의 말이 따뜻한 담요처럼 우리 위에 자리 잡으면서 방은 조용해졌어요. 히로와 리우조차도 생각에 잠긴 것 같았고 그들의 이전 자부심은 조용한 성찰로 대체되었어요. 그 밤은 새로운 이해와 함께 거기서 끝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인생이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더 큰 교훈을 가르치기도 해요. 행사가 끝나자 우리 국제 친구들 그룹은 제 기숙사 방에서 작은 애프터 파티를 위한 간식을 사기 위해 근처 슈퍼마켓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어요. 슈퍼마켓은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밝게 빛나고 분주했어요. 우리는 바구니에 과자, 초콜릿, 과일을 가득 채웠어요. 계산대 줄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우리 옆 계산대에 있는 한국의 노인 여성을 알아챘어요. 그녀의 회색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여 있었고 그녀의 등은 나이로 약간 구부러져 있었어요. 그녀는 작은 천지갑에서 동전을 세고 있었는데 그녀의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충분히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녀는 계산원에게 조용히 한국어로 말했어요. 저는 그녀가 식료품을 살 돈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계산원은 참을성 없어 보였고 그녀 뒤에 있는 긴 줄을 가리켰어요. 몇몇 고객들이 큰 소리로 한숨을 쉬었어요. 비싼 양복을 입은 사업가가 짜증난 표정으로 시계를 확인했어요. 노인 여성의 얼굴은 어떤 물건을 반납할지 결정하려고 할 때 당혹감으로 붉어졌어요. 제가 지켜보며 가슴속에서 뜨겁고 불편한 무언가가 자라났어요. 생각 없이 저는 앞으로 나섰고 우리 줄에 있는 친구들을 뒤에 남겨두었어요. 실례합니다. 저는 제 불완전한 한국어로 말했어요. 한국은 손님과 어르신들을 존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상황은 제가 존경하게 된 따뜻한 한국 정신을 반영하지 않네요. 슈퍼마켓은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서툰 한국어로 말하는 외국인 학생이었죠. 제 심장이 귀에서 두근두근 뛰었지만 저는 계속해서 지갑을 꺼내며 말했어요.
이 할머니를 도와드리게 해주세요. 길게 느껴지는 3초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 다음 마치 댐이 무너지는 것처럼 몇몇 한국인 쇼핑객들이 앞으로 달려왔어요. 한 고등학생 소녀가 식료품의 절반을 지불하겠다고 제안했어요. 시계를 확인하던 사업가가 앞으로 나와 노인 여성이 가방을 들도록 도왔어요. 계산원의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부드러워졌어요. 고마워요, 젊은이. 노인 여성이 한국어로 저에게 말했어요. 그녀의 눈은 흘리지 않은 눈물로 빛나고 있었어요. 당신은 우리에게 우리의 더 나은 자아를 상기시켜주네요. 우리가 슈퍼마켓을 나올 때 저는 히로와 리우가 모두 평소와 달리 조용하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밤 공기는 제 뜨거운 얼굴에 상쾌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때 깨닫지 못했지만 중요한 무언가가 변했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잊어버린 것을 비춰주기 위해 낯선 사람이 거울을 들고 있어야 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교훈의 밤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몰랐어요. 한강의 평화로운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더 큰 도전이 있었어요. 한국과 우리 자신에 대한 모든 가정을 시험할 하나의 도전이요. 우리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슈퍼마켓을 나온 후 우리는 기숙사로 돌아가기 전에 한강을 따라 걷기로 결정했어요. 밤은 맑고 추웠고 도시의 불빛에도 불구하고 별이 보였어요. 강은 어둡고 평화롭게 흐르면서 다리와 건물의 다채로운 불빛을 거울처럼 반사했어요. 우리는 리우의 룸메이트인 중국 학생 민호와 함께했어요. 그는 공부 세션 때문에 글로벌 학생의 밤을 놓쳤지만 그 후에 우리와 어울리고 싶어 했어요. 민호는 키가 크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며 항상 웃으면서 모든 사람에게 친절했어요. 우리가 강변길을 따라 걸으며 저녁의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 갑작스러운 외침이 밤을 가로질렀어요. 민호가 우리가 어둠 속에서 알아차리지 못했던 얼음 조각에 미끄러졌어요. 그는 어색하게 넘어졌고 그의 다리는 그 아래에서 비틀렸어요. 그의 다리에서 나온 소리 마이너스 날카로운 딱 소리 마이너스는 제 뱃속을 차갑게 만들었어요. 너무 아파요. 민호가 달빛 아래 창백한 얼굴로 숨을 헐떡였어요. 그는 다리를 붙잡았는데 다리가 결코 구부러져서는 안 되는 이상한 각도로 구부러져 있었어요. 그의 눈은 통증과 공포로 크게 떠졌어요. 공포가 파도처럼 우리 그룹을 휩쓸었어요. 우리는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외국의 늦은 밤에 심각한 응급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저는 친구들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히로는 즉시 전화기를 꺼내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의 손은 약간 떨렸지만 응급교환원에게 영어로 말할 때 그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어요. 이사벨라는 민호를 진정시키기 위해 부드럽게 말하면서 민호 옆에 무릎을 꿇었고 리우는 친구의 손을 잡았어요. 구급차가 오고 있어요. 히로가 전화를 끊은 후 발표했어요. 그의 얼굴은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병원이 걱정돼요. 그들이 외국인을 제대로 치료할까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까요? 일본에서는 외국인 거주자가 때때로 의료 서비스에 문제가 있어요. 저는 그들의 걱정을 이해했어요. 많은 국제 학생들이 외국에서 아프거나 다치는 것을 두려워해요. 의료 시스템은 모든 나라마다 다르게 작동하고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의료 응급 상황을 다루는 것은 무서워요. 우리는 구급차를 보기 전에 먼저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 사이렌이 조용한 밤을 가로질렀어요. 구급차가 가장 가까운 접근 지점으로 다가오면서 빨간색과 파란색 불빛이 강물에 반사되었어요. 응급구조사들은 민호의 다리를 안정시키고 조심스럽게 들것으로 옮기면서 간단한 영어로 민호에게 말하며 빠르고 전문적으로 일했어요. 그들은 부드럽고 효율적이었으며 일하면서 각 단계를 설명했어요. 한 사람이 구급차에 탈 수 있어요. 응급구조사가 말했어요. 망설임 없이 리우는 민호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서 앞으로 나섰어요. 지연은 재빨리 우리 나머지를 정리했어요. 우리는 택시를 타고 병원에서 만날게요. 그녀는 리우에게 확신시켰고 그녀의 차분한 존재는 우리의 걱정 폭풍 속에서 닭과 같았어요. 서울대학교 병원까지의 택시 타는 시간은 긴장되고 조용했어요. 저는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밤 도시를 보며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했어요. 민호는 괜찮을까요? 외국 학생이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병원의 응급실은 이 늦은 시간에도 밝고 분주했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결코 서두르거나 당황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민호는 즉시 치료를 받았어요. 오랜 기다림이나 그의 외국인 신분에 대한 혼동이 없었고 단지 효율적이고 동정적인 치료만 있었어요. 영어를 잘하는 의사가 민호가 경골 골절이 있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비용이... 리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의 평소 자신감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학생 보험이 대부분을 커버할 거예요. 의사는 인내심 있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가 한국 환자와 똑같이 최상의 치료를 받도록 할 거예요. 밤새 우리가 민호가 수술을 마치고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병원 직원들을 점점 더 놀라움으로 지켜봤어요. 간호사들은 정기적으로 우리를 체크하며 따뜻한 차와 담요를 가져왔어요. 그들이 우리 그룹이 국제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한 간호사는 심지어 한국 의료 시스템을 설명하는 다국어 정보 책자를 가져왔어요. 여기 의료 서비스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좋네요. 히로가 우리가 대기실에 앉아 있을 때 새벽 3시쯤 저에게 속삭였어요. 그의 눈은 놀라움으로 크게 떠졌어요. 일본에서도 우리 병원은 좋지만 외국인에게 이 정도 수준의 관리를 기대하지는 않았어요. 리우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효율성과 친절함, 이것은 제가 한국 의료 서비스에서 기대했던 것이 아니에요. 언어 장벽이 일을 어렵게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병원 창문 밖으로 새벽에 첫빛이 하늘을 물들이면서 의사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민호의 수술은 잘 진행되었고 적절한 휴식과 물리치료를 통해 완전히 회복될 것이었어요. 모두의 얼굴에 나타난 안도감은 그들을 더 젊어 보이게 했고 좋은 소식으로 걱정 주름이 매끄러워졌어요. 민호가 수술 후 휴식을 취하는 동안 우리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로 결정했어요. 우리는 병원 근처의 작은 공원으로 걸어갔는데 이른 아침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미 나와 있었어요. 천천히 우아한 움직임을 연습하는 노인들, 출근 전 조깅하는 젊은 직장인들, 그리고 아침 추위에 단단히 싸맨 어린아이들과 함께 걷는 어머니들이요. 평화로운 장면은 우리의 강렬한 밤과는 세상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우리가 벤치에 앉아 일출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금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이는 것을 보면서 저는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의 응급 상황은 우리의 선입견과 방어를 벗겨내고 우리가 한국을 그리고 서로를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게 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어요. 히로가 갑자기 말했어요. 우리의 피곤한 침묵을 깨뜨리며.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아침 공기 속에서 명확했어요. 저는 일본이 모든 면에서 우월하다고 생각하며 여기 왔어요. 하지만 어젯밤은 저에게 뭔가 다른 것을 보여주었어요. 리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눈은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봤어요. 저는 모든 것을 중국과 비교하면서 한국을 덜 인상적으로 보이게 하는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그것은 공정하지도 사실도 아니었어요. 이사벨라는 미소 지었어요. 그것이 제가 계속 말하려고 했던 거예요. 각 문화는 제공할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안 한 소동이 우리의 주의를 끌었어요. 근처에서 노인 한 분이 갑자기 비틀거리며 땅에 넘어졌어요. 망설임 없이 우리 넷 모두와 몇몇 한국인 구경꾼들이 그를 돕기 위해 달려갔어요. 교복을 입은 한 고등학생 소녀가 용기 있게 거리로 나가 차를 멈추게 해서 우리가 그 남자를 근처 벤치로 도울 수 있게 했어요. 그 순간 우리가 어느 나라 출신인지 혹은 어떤 언어를 말하는지에 상관없이 함께 돕는 그 순간에 저는 강력한 연결을 느꼈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보다 더 큰 무언가와의 연결이요. 국경이나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는 인간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에 관한 무언가였어요. 노인분이 깊은 인사로 감사를 표하면서 그의 눈이 미소로 찡그려질 때 저는 우리 중 누구도 다시는 한국을 또는 우리 자신을 똑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민호의 사고 이후 몇 주 동안 우리 그룹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단순히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라는 것보다 더 강한 무언가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위기를 함께 직면했고 그것이 우리 사이에 특별한 유대를 만들었어요. 민호는 훌륭한 의료 서비스 덕분에 빠르게 회복되었어요. 우리는 병원에서 매일 그를 방문했고 그가 좋아하는 간식과 읽을 책을 가져다 주었어요. 한때 한국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던 히로는 이제 여가 시간에 한국 역사와 전통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있었어요. 그는 심지어 수업에 필요한 기초를 넘어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어 클럽에도 가입했어요. 리우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서로 경쟁시키기보다는 각각의 고유한 강점을 비교하는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그는 전통을 보존하면서 한국의 빠른 현대화가 어떻게 다른 개발도상국들의 모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썼어요. 이사벨라는 한국 요소를 그녀의 예술 프로젝트에 통합했고 그녀의 스페인 유산과 한국에 대한 새로운 감사를 혼합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녀의 그림에는 이제 스페인 플라멩코 드레스와 함께 전통 한국 한복의 밝은 색상이 특징이었고 아름다움이 전 세계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저요?
저는 제가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문제나 결함을 무시하는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오래된 전통과 새로운 혁신의 균형을 이루고 위기의 순간에 진정한 성격을 보여주는 나라에 대한 깊은 감사였어요. 겨울이 도착하여 서울에 첫눈이 내리자 우리 국제학생협회는 특별한 자선 행사를 조직했어요. 우리의 경험에 영감을 받아 우리는 한국의 인기 있는 요리와 함께 우리 모든 고향 나라의 요리를 축하하는 다문화 요리책을 만들기로 결정했어요. 수익금은 의료 응급 상황에서 외국인 방문객을 돕는 프로그램에 기부될 거예요. 지연은 대학의 공용룸에서 함께 프로젝트를 작업하면서 설명했어요. 창문 밖에는 눈이 부드럽게 내려 따뜻한 방을 더욱 아늑하게 느끼게 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경험한 것과 같은 지원을 느끼길 원해요. 요리책 출시 이래 우리 대학 총장님은 저에게 짧은 연설을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학생, 교수,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들 앞에 서서 저는 긴장되었지만 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했어요.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저는 단지 정치학을 공부하러 온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목소리가 약간 떨리며 시작했어요. 저는 제가 교실 밖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저는 청중 속의 친구들의 얼굴을 보며 계속했어요. 우리는 종종 우리가 아는 것과 비교하여 장소를 판단해요. 히로는 한국을 일본과 비교했고 리우는 중국과 저는 프랑스와 비교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일본이나 중국이나 프랑스가 아니에요. 그것은 독특하게 자신만의 것이고 다른 것들과 비교하거나 측정할 수 없는 자신만의 특별한 자질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을 진정으로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단지 맛있는 음식, 효율적인 지하철 또는 첨단 기술이 아니에요. 저는 말하면서 더 자신감을 느끼며 말했어요. 그것은 필요한 순간에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방식, 낯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할 때 친구가 되는 방법, 그리고 전통과 혁신이 일상생활에서 함께 춤추는 방식이에요. 제 연설을 마치면서 저는 인천공항에서의 그 첫날 이후로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더 이상 그저 해외 유학 중인 프랑스 학생이 아니었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으로 마음이 확장된 세계의 시민이 되었어요. 그날 저녁 늦게 친구들과 저는 겨울 추위에 대비해 따뜻한 코트를 입고 한강 근처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에 앉아 있을 때 이사벨라는 우리 모두를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을 했어요. 지금까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잠깐 침묵한 후에 각자의 얘기를 했어요. 저는 다르다는 것이 더 좋거나 나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어요. 히로는 강을 바라보며 사려 깊게 말했어요. 그것은 그저 독특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리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언어나 문화를 넘어 우리를 연결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저는 우리가 정말로 보려는 의지가 있다면 예상치 못한 곳에 아름다움이 존재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사벨라가 덧붙였어요.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활기찬 도시의 중심을 흐르는 평화로운 강을 바라보았고 그 표면은 다리와 건물의 불빛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저는 고향이 항상 여러분이 온 곳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때로는 여러분이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곳이 고향이에요. 우리가 한국의 밤하늘 아래 함께 앉아 있을 때 세계 각지에서 온 우리 그룹은 함께한 여정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우리가 한때 가졌던 무시하는 태도는 사라졌고 진정한 감사와 이해로 대체되었어요. 프랑스에서 온 정치학 학생인 저 오렐리앙 보몽에게 한국은 단지 제 이력서의 한 줄이나 제 인생의 한 장이 되는 것 이상이 되었어요. 그것은 제 2의 고향이 되었어요. 저를 도전시키고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제가 더 나은 버전으로 성장하도록 도운 곳이요. 그리고 도시의 불빛에 비치는 친구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모든 교훈 중 가장 큰 교훈이었어요. 진정한 이해는 교과서나 강의에서 오지 않아요. 그것은 차이를 넘어서 우리 모두를 연결하는 공통된 인간성을 찾으려는 열린 마음에서 옵니다. 한강은 바다로의 여정을 계속했고 우리도 우리의 여정을 계속했어요. 한때는 우리가 너무 빨리 판단했었고 이제는 깊이 사랑하게 된 나라 대한민국에 의해 크게 변화되었죠. 시청 잘하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추가되는 다음 사연을 바로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